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새롭게 확 달라진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시간으로 펼쳐질 텐데요. 자, 오늘 배틀 참전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 한 주 종목 겨루기 아주 스펙타클했거든요. 자, 오늘은 방산의 날 염정차장의 지난 겨루기 종목 현대로템 흐름 좋습니다. 지금 시초가 기준이어서 5% 상승률로 잡혀 있는데요. 오늘 장중의 고점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현대로템이 지난 윤여민 이사 리가켄바이오에 앞서서 더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착착 데이터를 쌓아갈 예정이니까요. 겨루기 종목들 최근에 성과도 좋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익률, 상승률 현재까지 탑5 안에서는 반종미 소장의 한국가스공사. 그날 정태근 이사의 기세에 목소리가 떨리면서 반박을 해주셨는데 상승률은 가장 좋습니다. 기세보다는 역시 상승률로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탑5를 통해서도 느끼는데요. 과연 끝까지 이 상승률이 갈지 지켜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 배틀도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주세요. 자, 바로 시작해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아우, 사진이 아주 뭔가 느껴집니다. 네, 우리 염정차장은 SL, 그리고 이에 맞서는 윤여민 이사는 이스페타시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종목 모두 좋아 보이는데 각각의 매력 어필 이후에 또 각자 두 분이 생각하는 SL과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시각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염정차장의 이 회심의 종목 일격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자, SL 어떤 포인트에 오늘 배틀 종목으로 갖고 오신 걸까요? 네, 일단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네요. 네, SL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차 업체와 함께 부품주들의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S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종목이죠. 특히나 이제 미국 그리고 인도 법인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주 고객사인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IPO 예비심사 청구를 했다는 점에 오늘 동반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IPO 진행됨에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국내 내수뿐 아니고 국내 쪽 법인뿐 아니고요. SL 아메리카 그리고 SL 인도 쪽에서의 최근에 흐름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바로 직접적으로 현지 생산 그리고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쪽에서는 두 자릿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2분기 역시도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주들의 저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대차의 그 인도 시장의 IPO에 대한 모멘텀이 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6월 그리고 7월까지 가져갈 수 있는 또 그 실적 관련된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52주 신고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6월과 7월 SL의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도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가장 좋았고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일단 현대차의 인도법인의 IPO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재료도 있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이것이 이제 회심의 일격 포인트로 SL을 배틀 종목으로 또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자, 윤여민 이사의 이스페타시스는 과연 SL보다 더 나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는 쉼을 줬다가 다시 가고 반복되는 가운데 고점을 높여온 자리에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의 힘 어디에 있을까요,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 오늘 좀 시장이 자동차 섹터에 좀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입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좀 다시 작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한미반도체, 뭐 PSK홀딩스, 뭐 이스페타시스로 좀 이어지는 저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고점을 올려가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2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 집중도가 좀 높아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 한 241억 정도가 좀 전망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MLB 좀 쇼티지가 좀 발생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또 AI 기판뿐만 아니라 뭐 서버라든지 통신 장비 기판에서도 지금 이제 모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부터 지금 캐파가 풀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올해 매출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AI 가속기 관련돼서 좀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뭐 작년에 13%에서 또 올해 좀 3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SK하이닉스의 어떤 52주 신고가 어떤 이런 네. 흐름을 좀 이어받을 수 있는 순환매 속의 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최근에 실적 추정치도 상향이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AI에 대한 모멘텀, SK 하이닉스를 또 뒤쫓아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SL, 이스페타시스 모두 내용은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염정 차장님, 이스페타시스 보시기에 좋아 보이십니까?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일단 이스페타시스 저도 긍정적인 흐름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이스페타시스뿐 아니고 AI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단기적인 이제 흐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뭐 사실 신고가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지금 꺾여도 자연스러운 시기거든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국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된 이런 모멘텀 자체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바인데요. 이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들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계속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끝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장주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 밑에 따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눌림목을 만들고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AI 관련된 어떤 매출도 있습니다만 결국 숫자라든지 MLB 관련된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저는 슈팅의 어떤 자리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지금 엔비디아와도 주가 연동이 되다가 최근에 엔비디아 가는 만큼 그렇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힘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지금 미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캐파에 대한 좀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르는 폭이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고점 부담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잠깐 주춤이라도 하면 엔비디아만큼 가지도 못했는데 또 여기서 더 오르지 못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힘을 더 기대하고 계세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 뭐 밑에서 거의 한 10배, 11배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따내는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올라왔냐라고 좀 어떻게 보게 된다고 하면 종목별로 좀 차이는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AI 랠리가 나온 후부터 한 2배 정도 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상승 룸에 좀 편승하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시세는 한 번 정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좀 쉬었다 다시 올라오는 종목에 대한 선택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 전고점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요. 저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수급이 조금 좋지 않은 모양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페타시스는 살짝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살짝 좀 꼬여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전고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고점 돌파가 좀 어렵고 만약에 좀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는 뭐 연기금이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좀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은 이전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후속주로서는 오히려 좀 손색이 없다. 오히려 저는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걱정되는 좀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여민 이사님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전고점 돌파가 힘겨우게 된다면 그래도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겠다. 앞으로의 성장성과 또 실적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높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이에 맞서는 윤여민 이상의 공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L 같은 경우에는 양양펀치님께서는 SL인 줄 알고 샀더니 SL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그러면 또 좋았던 거 아닌가요? 일단 SL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부분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반도체,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어떤 순환매 속에서 자동차 섹터가 어떤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일단은 그 부분, 이제 섹터 전체에 대한 부분을 저는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어쨌든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1분기 내에 자동차가 주목받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메인 섹터로 자리 잡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SL 같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가 좀 나온 상황에서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오늘의 기사, 뭐 이제 인도 법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오히려 인도 매출이 좀 많은 뭐 화신이라든지 성우 하이텍 정도가 자리도 좋고 좀 올라가는 상승폭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기존 보유자가 아닌 어떤 신규 매수로서 SL이 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좀 저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염재 차장님. 네. 일단은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1분기에 이제 주도 섹터로의 힘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현대차의 힘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물론 SK 하이닉스의 1분기에서 2분기에 이어지는 상승률을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이 사실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낙수 효과를 가져가는 부품주들은 오히려 사실은 저 밑에서 있는 종목도 사실 상당히 많고 이렇게 SL처럼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치고 가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최근에 그리고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 종목보다는 부품주에서도 중대형주의 흐름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센 종목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지금은 힘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그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수급입니다. 수급 중에서도 특히나 중대형 종목 쪽에서는 기관 수급이 사실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SL 같은 경우가 지금 딱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SL은 전반 SL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조금 더 힘을 더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대차의 IPO가 이슈로 나온 것뿐 아니고요. 뭐 기아도 지금 인도 쪽에서의 생산에 대한 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도 쪽에 대한 부분 아직 첨가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법인, 인도 법인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화신도 좋고요, 다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섹터 부품주들은 한 두세 종목을 그냥 포트에 같이 담아서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윗꼬리는 괜찮습니까? 하반부에 얘가 한번 걸리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 법인의 현대차 IPO에 대한 모멘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힘을 짚어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재료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SL, 화신에 대해서 두 분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것인 만큼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꼭 본인이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오늘 SL과 함께 또 힘에 대한 분위기 또 짚어봤습니다. 수익률로, 상승률로 다음에 또 승패를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겨루기 지금까지 염정 차장 그리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위의 동양철관 오늘도 거래량이 높습니다. 국내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로 보통주 1,624만 4,856주가 오늘 상장되는데 신주 상장에도 장 초반 급등을 보이다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미용 의료기기 업체 라메디텍도 보이는데요. 장 초반 250%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현재 세 자릿수 급등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성정보의 거래량 증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상승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거래량은 310% 넘게 급증했습니다. 정형외과 임플란트 기업 이노시스의 거래량 증가도 눈에 띄는데요. 경추용 케이지 유니스페이스의 미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700% 넘게 급증했습니다. K푸드의 인기와 실적 성장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음식료주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해 CJ시푸드, 사조시푸드가 올라와 있는데 CJ시푸드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외 유리기판 관련주 HP 테크놀로지도 보입니다. 어도비가 AI 제품 수요 호조로 4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해 상장 첫날 23% 상승 마감한 그리드위즈가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상장 첫날 상승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상승에 그쳤음에도 상장 이튿날에도 기관 매도세가 크게 출회되면서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냉동김밥 해외 수출에 따른 실적 기대감 속 급등을 이어온 우양도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 재개 이후 급등세를 이어온 백광산업도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면서 매매 거래 정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카페24, 더전비전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고 화장품주들의 약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K뷰티 업체들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를 지속해오면서 급등에 따른 피로가 누적돼 숨고르는 양상이 나타난 모습인데요. 토니모리와 CTK 또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잉글 우드랩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자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중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 IS 정재훈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또 오후장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인급종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급종입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내내 우리 현대차 인도모빌 IPO 예비 서류 제출 소식에 현대차 완성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 탄력이 좋았고 조금 전에도 종목 겨루기로 SL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 증권사를 중심으로 또 커져가다 보니 시총 상위주 내에서 유독 현대차의 또 탄력이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광무 파트너님, 네. 현대차 오늘 무려 4% 급등을 네. 보이고 있어요.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 눌러주셨어요? 매수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도 법인에 대한 내용이 뭐 단번에 발표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기성사실화처럼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 인도 현지 내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갈 것인가 물론 이제 전 세계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큰 시장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전기차에 대한 시장 투입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계속해서 이제 주력 상품화할 수 있는 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미국 북미 내에서도 전기차 시장 판매량 2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 회복이나 전기차에 대한 판매 수요가 있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인도 시장은 상당히 큰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좀 진입한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현대차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상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시장에 대한 현재 변동성 대해서 고환율에 대한 시장이
하반기 때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위치도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데이터가 네.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건 네. 괜찮습니까? 저는 일단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마진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카나 네.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조금씩 회복세에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이런 메꾸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대차는 지금 현재의 위치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보아도 좀 안정적인 추세 우상에 기대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시점에서는 매수 네. 진입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도 인도 법인의 시총을 감안을 했을 때 시총 지금 10조 넘는 상승에 대한 효과,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8만 원 선 돌파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 목표가를 이런 인도 네. 법인 상장을 이제 감안을 해서 세워본다면 네. 어디까지를 기대하고 계세요? 저도 이 비슷한 기사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시장 업사이드를 30% 이상은 더 가야 된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 현재 올라왔던 위치가요. 지난 2020년도, 21년도에 나왔었던 이제 고점 라인 때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33만 원 정도 위치까지는 아, 1차적 네. 목표가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매수에 대한 버튼 눌러주셨고 1차적으로 33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 전반으로도 기대감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인급종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 이번에는 개별주 안에서 꼽아봤습니다. 자, 외국인의 강한 매수와 함께 급등하고 있는 JNTC 살펴볼까요? 현재 시각 20% 가까운 급등 보이고 있고요. 지금 커버글라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쪽으로의 매출 성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훈 이사님,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또 어떤 버튼 눌러주셨어요?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서 매수 버튼을 좀 눌렀습니다. 네. 뭐 하는 업체인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일단 뭐 유리기판 쪽의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강화 글래스를 좀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JNTC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분기 때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23년도의 실적을 그냥 한꺼번에 좀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사항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유리기판 관련주까지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술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실적과 모멘텀을 좀 겸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JNTC 실적도 실적이고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더 달릴 수 있다.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20% 가까운 급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매수에 대한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그럼 짧게 이게 볼만하다 정도인지, 개별주 안에서 정말 주목도 있게 볼만한 종목인지 어떤 뉘앙스예요? 저는 봐도 좋지 않을까. 좀 단기적으로라도 긍정적인.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봐도 밸류도 지금 싸다라고 좀 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한 27,000원 이상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JNTC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두 번째 인급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에서 울리고 있는 건지 VR 발동 종목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차라가 조금 전에 하방 VR 걸렸고요. 휴럼이 두 번의 상방 VR 발동됐습니다. 이 휴럼은 건기식 기업인데요. 시총이 500억도 되지 않는 작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22년에 인수한 피부 필러 기업의 실적 성장이 좋다는 리포트가 나왔고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시가되면서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시총이 작은 만큼 변동성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카티스도 상방 VI 발동됐네요. 스마트시티 관련주로 윤 대통령의 외교 방문 일정에 따라서 도시 협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했던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4조 5양도 한시가 가까워지면서 하방부에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꿈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빨간불 켰던 꿈비가 12시 40분경 급등하면서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이틀 뒤 19일 수요일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이 대책이 꽤나 강력할 거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들리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거래일간 25%나 올랐던 꿈비, 오늘 장중 고점 13%가량을 기록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 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MSC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음식료주 중에서요,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SC는 오늘 음식료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최근에 상방 VI 발동된 종목인데요. MSC도 12시 20분경 상방 VI 걸린 후에 상승폭을 9%가량 꽤나 반납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1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VI가 발동된 종목 안에서 사이렌 울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책 관련한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데이터 잘 나온 종목들이 움직일 때 조용했었는데 다시 한번 일정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19일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새 저출생 대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난주부터 꿈비가 탄력을 받았고요. 그 외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광 파트너님, 최근에 잊혀졌다가 다시 꿈비를 필두로 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네. 이 저출생 대책 관련주들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테마의 그 대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번엔 좀 꿈비가 강했네요. 네. 보통은 저도 이제 대장주 역할로 아가방 컴퍼니를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꿈비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네. 있어서 사실 저출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원래 저고위라고 해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좀 출범이 됐는데 예상보다는 이 저출산 정책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6월 달 이내에 발표하겠다. 그래서 이제 6월 중순까지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막바지에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수요일이 좀 유력할 19일을 것으로. 예상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월화수 기간 동안에 또 추가적인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그 테마성의 기류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루 이틀의 좀 트레이딩 네. 정도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꿈비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큰 움직임이라서 주가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다른 여타 종목들은 사실 최근에 이제 박스권 양세에서 좀 진행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신규 접근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을 때 꿈비가 가장 큰 탄력을 보였다 보니까 또 역시나 이번에는 네. 꿈비를 보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고요. 오늘 기간적인 좀 여유가 달았잖아요. 네. 네. 기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홀딩입니다. 19일 발표가 네. 유력한 만큼 저출생 대책 관련주, 그러니까 오늘 내일 트레이딩 네. 관점만 유효하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윗꼬리를 단 자리에서 꿈비를 들어가기에는 괜찮아요? 네, 트레이딩으로 짧게 일단 보는 이제 장 관점으로. 후반대 종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은 시장 이 출생률에 대한 부분이 0.7명이 또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시장 범위에서 완전히 이탈된 모습이라서 네. 아마 좀 저출산 관련해서 좀 강한 정책이 나와야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아들 네, 등남. 보셨잖아요. 등남하셨는데 저출생 대책에 또 애국하시는 이광훈 네. 파트너께서 또 꿈비를 필두로 해서 저출생 대책주 일단 수요일 일정을 앞둔 트레이딩 관점을 유효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살펴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그리고 방산의 날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던 LIG 넥스원 오후장에도 탄력 잘 유지하고 있네요. 국방부 장관의 루마니아, 폴란드 방문 소식에 수주 기대를 다시 한번 키웠고 연내에 비공, 미국 수출 기대감도 큰 상황이죠.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실적이 받쳐주는 방산주는 다시금 이슈와 실적몰이를 좀 기대해봐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예, 우선 뭐 시장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조금 그런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대신에 방산 쪽 섹터로도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LIG 넥스원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단 뭐 LIG 넥슨뿐만 아니라 방산 쪽 섹터도 일단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 LIG 넥슨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거의 20조에 육박합니다. 거의 5년 이상의 일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신사업이죠. 고스트로보틱스의 지분 60%를 확보를 했죠. 다음 달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무난하게 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8월 2일까지 림팩 훈련이 있죠. 네. 거기에서 아마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무난하게 좀 통과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무기가 미국 쪽에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멘텀만 봐도 LIG 넥슨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달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좀 방문을 했었어요, 한국에. 네. 거기에서 LIG 넥슨의 무기를 테스트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소식도 있거든요. 아마 그쪽도 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슨뿐만 아니라 방산주들을 한 번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슨을 필두로 한 방산주에 대한 매수 버튼을 또 꾹 눌러주셨습니다. 마지막 임급종 LIG 넥슨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셨던 두 분의 종목, 정재훈 이사의 미코 대 이광무 파트너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오늘의 승리 도장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가져가는데요. 다만 오늘 장중 미코가 15% 급등,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강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다 반납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고점을 생각하면 미코가 사실 승리 도장을 받을 뻔했는데, 네, 미코의 오늘 변동수 짧게만 좀 AS 들어볼까요? 그냥 뭐 단기 매물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급등 나오니까 차익 실현이. 추가적인 네.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코에 대한 의견까지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승리 도장을 또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임급종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60초 동안 또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또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광무 파트너의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60초 들어갈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YC캠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많은 방송에서 또 아마도 또 이 자리에서 또 소개했을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또 이제 YC캠을 상당히 좀 애정하는데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이 JNTC 이야기 나왔을 때 함께 볼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꼭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더라도 HBM 영역 안에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제 HBM에 탑재될 수 있는 이 TSV용 PR 스트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토레스트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HBM3E 모델 쪽에서의 코팅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연결돼서 그대로 유리기판에 대한 코팅제 사업에 대한 신사업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고객처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가장 주력이 될 수 있는 건 HBM3E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에서는 장비에 대한 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모두 다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이다 보니까 저는 유리기판에서는 이 종목이 가장 네. 찐 종목이다라고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우 깔끔하게 또 YCK, HBM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시사업 모멘텀까지 복합 모멘텀 짚어주셨고요. 자 이에 맞서는 정재훈 이사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일지 또 60초 들어갈게요. 예,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기의 주도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TCC 스틸입니다. 일단 뭐 포장 용기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이 수출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니켈 도금 강판이 원통형 배터리에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원통형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8월 달부터 LG 엔솔이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TCC 스틸의 니켈 도금 강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죠. 유럽에서 인터배터리가 좀 개최가 되는데 그 구간에서도 아마 원통형 배터리는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배터리 이벤트와 함께 점차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TCC 스틸 오늘 양봉이 의미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정재훈 이사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